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고양소노 대 정관장. 소노는 시즌 초중반까지 기복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공격 효율이 뚜렷이 개선되며 리그 중위권 경쟁 구도에서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팀 평균 득점은 76.0점으로 리그 기준 상위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점 성공률과 2점 야투 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경기 내내 일정한 득점 리듬을 형성한다. 또한 리그 평균 대비 높은 공격 퍼포먼스 비율을 보유하고 있어 외곽과 인사이드가 균형 잡힌 형태를 유지한다. 특히 이정현의 중거리와 네이던 나이트의 골밑 활동, 캔바우의 트랜지션 운영은 소노 공격의 핵심 전술적 축이다. 다만 수비 면에서는 75.1점을 실점하며 수비 레이팅 측면에서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가 존재한다. 홈에서는 트랜지션 비중이 높아 경기 흐름이 빠르지만 이로 인해 수비 전환 속도와 리바운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홈 경기 3승 5패라는 수치는 공격에서의 불균일함과 결정력 부재, 그리고 수비 안정성 결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격 효율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리그 상위 수비력을 기준으로 볼 때 체력 소모전에서는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소노는 경기 초반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흔드는 경향이 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페이스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보인다. 정관장은 리그 전반에서 두드러진 수비 중심팀으로 시즌 평균 69.0점을 실점하는 수준의 철저한 수비 구조를 유지한다. 변준영이 주도하는 볼 흐름과 오브라이언트의 골밑 존재감, 그리고 아반도를 중심으로 한 외곽 수비 조합은 리그 상위권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인다. 정관장은 득점보다 수비 효율에서 경쟁력이 드러나며 경기 당 페이스는 빠르지만 상대 턴오버를 유도하며 자신들의 흐름을 주도하는 전형적인 압박형 수비팀이다. 원정 성적에서도 그 실효성이 입증되어 원정 7경기 중 5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것은 강팀으로서의 경기 운영 능력을 반영한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도 평균 77득점, 71.7실점을 유지하며 원정 경기 특유의 리듬 저하나 실책이 거의 없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소노를 제압했으며 상대의 외곽 의존도가 높을수록 강한 수비 압박으로 경기 리듬을 차단하는 전략이 잘 작동하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를 기록한 흐름 역시 상대의 페이스에 맞서기보다 스스로 경기 흐름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익숙한 팀임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리그 평균 득실 격차, 순위, 수비 효율을 보면 정관장이 명확한 전력 상위를 점하고 있으며 단기적 컨디션 편차가 크지 않은 팀 컬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갖는다. 이 경기는 전체 리그 득점 구간 분포와 두 팀의 시즌 기록을 결합하여 해석할 때 저득점 양상의 경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두 팀의 평균 합산 득점은 150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관장의 수비 중심 운영과 소노의 공격 기복이 맞물릴 경우 득점 총합이 리그 평균보다 낮은 방향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소노는 홈에서 빠른 트랜지션과 외곽 시도로 공격적인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정관장은 조직적인 리턴 디펜스와 리바운드 집중력으로 공격 효율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관장은 경기 후반에도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 알려져 있어 소노의 후반 득점 하락이 예상되는 구도다. 이런 구조적 요인은 전체적으로 언더 성향의 경기 전개를 뚜렷하게 만들며 정관장의 기복 없는 원정 수비력은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비 중심의 리듬 속에서 공격 효율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며 정관장이 리드를 확립할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소노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정관장 승, 언더. 두 번째 경기, 창원 LG 대 울란자크. 창원 LG 세이커스는 이번 경기를 통해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첫 승을 반드시 거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규리그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며 수비 효율이 안정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창원 LG는 이번 홈 경기에서 몽골 챔피언 삭 브론코스를 상대로 반전의 계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4차례 승리를 기록하며 공격 수비 양면의 밸런스를 완성해가고 있다. 창원체육관이라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팀 전체의 집중력이 강화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리그 평균 대비 낮은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는 창원 LG 특유의 페이스 조절이 이번 맞대결에서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느린 템포와 조직적인 수비를 통해 상대의 빠른 공격 리듬을 끊어내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예상된다. 브론코스의 공격 흐름이 빠른 편이지만 수비 전환 능력의 약점을 보여온 만큼 창원 LG의 수비 집중력과 리바운드 우위가 경기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전 맞대결에서 큰 점수차로 패했던 기억이 남아있으나 당시 상황은 지금과는 다르다. 골 및 자원의 중심인 아셈 마레이가 부상에서 복귀함에 따라 내외과 균형과 세컨 찬스 득점 비중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는 시즌 평균 13.8득점, 11.2리바운드로 팀 내 안정적인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가 복귀한 이후 리바운드 싸움뿐 아니라 골 및 수비 또한 탄탄해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양준석은 무릎 통증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하다. 시즌 평균 6.4득점, 2.3어시스트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던 선수이기에 결장 15볼 운반과 패스 분배에서 일정 부분 공백이 예상되지만 백업 가드진이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공격 전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기훈과 배병준의 조합은 패싱 타이밍과 외곽 연계 능력이 점점 안정되며 팀 전술 안착에 기여하고 있다. 창원 LG는 리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점 억제력이 강한 편으로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5점 초반대에 머물러 수비 집중력의 완성형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수비 중심의 경기 구성을 통해 상대의 화력을 분산시키고 브론코스가 자주 활용하는 속공 퍼리미터 공격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전망이다. 삭 브론코스는 공격 점유율이 높고 득점 분포가 넓은 팀이지만 수비 밸런스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빈도가 높다. 창원 LG가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낮추며 주도권을 잡을 경우 상대의 빠른 공격 흐름이 스스로 끊길 가능성도 상당하다. 양홍석과 칼타마요, 허일용으로 구성된 외곽 라인은 중거리 슈팅과 코너 3점 시도에서 꾸준한 성공률을 이어가는 중이며 아셈 마레이와 마이클 에릭의 골밑 조합은 무피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확실한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 브론코스는 오모에페이 존슨과 빌구운 바투브신을 중심으로 체격적 강점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스피드 면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 페이스가 느려질수록 창원 LG의 수비 효율이 극대화되며 반대로 빠른 상황 전환이 이어질 경우 브론코스의 득점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을 볼 때 창원 LG는 자신들의 템포대로 경기를 풀어가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 막판에도 수비 전환 속도가 유지되고 공격 리듬의 기복이 줄어들며 홈팬들의 응원과 함께 집중력이 한층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오버 양상 속 창원 LG의 승리를 예상한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 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OK저축은행 대 KB손해보험. OK저축은행은 최근 공격 흐름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며 안정적인 리시브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과 측면에서의 득점 분배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오픈 공격과 속공 모두에서 효율이 높다. 특히 팀의 핵심인 미들라인이 세트 중반 이후 흐름을 안정시켜주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수비 전환 시에도 블로킹 라인의 전진 대응이 빠르고 상대 서브에 흔들리지 않는 후위 수비의 집중력이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된 모습이다. 이러한 공격과 수비의 균형 속에서 OK저축은행은 홈 경기에서 주도적인 전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뚜렷하다. 세트 초반에는 상대의 리시브 약점을 공략하며 리드를 확보하고 후반에는 중앙 연결을 다양화해 상대의 블로커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전형적인 안정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최근 경기에서 세터 라인의 연속적인 결장으로 전개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 주전 세터 황태기의 발목 부상에 이어 교체 자원인 이현승의 컨디션 저하로 인해 세트 내 템포 조절이 원활하지 못한 장면이 잦다. 이는 주공격수인 비에나의 공격 루트 제한으로 이어져 득점 효율이 점차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다만 디그 및 후위 수비에서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에서의 집중력 덕분에 장기 세트로 이어질 때에는 저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러나 리시브 효율이 낮아 세트 초반 상대 서브에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공격 연결에 불안정으로 직결되어 상대의 블로킹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팀 전체의 에너지 레벨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원정 경기에서는 초반 접전 이후 기복이 심한 경기 양상이 이어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OK저축은행이 홈 어드밴티지를 기반으로 일찍 경기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KB손해보험이 세트 중반 이후 속공과 블로킹 대응에서 간헐적인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세터 운영의 불안과 리시브 불안정이 누적되면서 전반적인 공격 완성도에서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OK저축은행은 높은 오픈 공격 성공률을 바탕으로 강한 서브 이후 빠른 리듬을 유지하며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트가 길어질수록 득점이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공방전 속에서도 득점의 교환이 빈번히 이어지는 공격 중심의 전개가 될 전망이다. 오버 양상 속 OK저축은행의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오버. 네 번째 경기, 현대건설은 대 페퍼저축은행. 현대건설은 최근 경기를 통해 팀 밸런스와 세트 운영 능력에서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포 카리가 무릎 통증을 조절하며 출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고, 정지훈이 피로골절 여파로 결장하지만 대체 자원 이예림이 리시브와 공격 모두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다. 세터 김다인이 경기 내 흐름을 조율하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고, 중앙 블로킹에서는 양효진이 여전히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리시브 라인에서의 집중력 회복이 눈에 띄며 수비 전환 시 디그 라인의 대응 속도 또한 개선세를 보였다. 홈에서의 경기력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며 빠른 볼 전개 이후 세트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은 페퍼저축은행의 불안정한 리시브를 공략하기에 충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체적인 공격 효율보다는 수비와 연결 과정에서의 단단함이 경기 주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4연패를 겪으며 체력적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아웃사이드 박정아와 박은서가 동시에 기용될 경우 리시브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약점이다. 세터 박사랑과 박수빈의 경기 운영도 일관성이 부족해 공격 타이밍이 맞지 않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격 효율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 라인의 블로킹이 이전보다 나아지긴 했으나 세트 중반 이후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한두 포인트 차의 승부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다. 원정 경기에서는 서브 범실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고 수비 라인의 커버 동선이 정리되지 않아 한쪽 측면이 무너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공격 성공률 자체는 리그 평균 수준을 유지하나 연속 득점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한다. 감독이 강조한 자신감 회복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내에서도 리듬을 잃는 순간이 길게 나타난다. 이번 경기는 현대건설이 홈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정교한 세트 운영과 높은 블로킹 효율을 앞세워 초반부터 견고한 리듬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페퍼저축은행의 공격 루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가능성이 높다. 페퍼저축은행은 공격 의존도가 특정 선수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현대건설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전망이다. 경기 전체적으로는 현대건설이 상대의 리시브 불안과 세터 라인의 흔들림을 꾸준히 압박하면서 실속 있게 세트를 가져갈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오버 양상 속 현대건설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현대건설 승.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